2014년 세 모녀가 생활고에 시달리며 병마와 싸우다 함께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월세와 공과금 그리고 편지를 남겼고 이는 우리 사회를 크게 성찰하게 만들었죠. 세 모녀는 직접적인 전쟁이나 테러, 범죄, 폭행 등의 상황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들의 삶이 평화로웠다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현대 평화학의 창시자라 불리는 요한 갈퉁은 전쟁, 테러, 폭행 등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폭력이나 위협이 없는 상태는 소극적 평화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소극적 평화는 직접적 폭력이 없는 상태다. 그러나 인간은 빈곤이나 인권 침해 등으로 삶의 질이 저하될 때에도 깊은 고통을 느끼고 절망에 빠진다. 따라서 소극적 평화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차원의 고통을 소홀히 한다는 한계가 있다. 적극적 평화는 소극적 평화의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하다. 갈퉁이 정의하는 적극적 평화는 언어적, 신체적 폭력 같은 직접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간접적 폭력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때 간접적 폭력은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을 의미하는데요. 구조적 폭력은 빈곤, 정치적 억압, 종교적 차별과 같은 사회구조나 제도로부터 비롯되는 폭력입니다. 앞서 살펴본 세 모녀는 지하 셋방에서 살며 질병을 앓고 있었고 수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국가와 자치단체가 구축한 그 어떤 사회보장제도의 도움도 받지 못했죠. 세 모녀는 빈곤에서 비롯된 구조적 폭력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왜 이들이 복지 사각지대에서 오랫동안 고통받는 걸 알아차리지 못했을까요? 갈퉁은 그 이유를 모든 폭력의 이면에 존재하는 문화적 폭력에서 찾았습니다. 문화적 폭력은 모두 상징적인 것으로 종교와 사상, 언어와 예술, 과학과 법, 대중매체와 교육의 내부에 존재한다. 문화적 폭력의 기능은 매우 간단한데 직접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그는 직접적, 구조적, 문화적 폭력을 폭력의 삼각형이라고 불렀는데요. 폭력은 어느 각에서 시작하든 어느 방향으로 흐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서로를 확대 재생산하므로 폭력의 악순환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갈퉁은 평화를 전쟁의 부재라는 국가안보 차원으로 이해했던 과거와 달리 정의와 존엄성 등을 중시하는 인간안보 차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다운 삶을 위한 적극적인 평화의 개념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그는 적극적인 평화를 이루기 위해 평화적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기에 평화를 위해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며 정당화할 수 없다고 본 것이죠. 이처럼 갈퉁은 현대사회가 직접적 물리적 폭력뿐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이나 차별 등과 같은 간접적, 구조적 폭력도 없는 적극적 평화로 나아가야 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폭력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폭력을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전자는 소극적 평화를 목표로 하지만 후자는 적극적 평화를 지향하는 것이다. 평화학자이자 세계 분쟁 지역을 찾아다니는 평화운동가이기도 한 갈퉁. 그는 묻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나와 내 이웃 모두 평화롭게 살고 있나요?